나머지 세금은 총 10개 따로 목표입니다. 이러면 상당히 힘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금의 과정부터 보도록 하죠.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과세 표준과 세액 산출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양도소득금의 과정이 있죠. 자, 한번 보면은 자, 이 세로로 낸 식을 정리하면은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해서 소득 금액을 구하죠. 그럴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중요하겠죠. 그럴 때 이 특별 공제의 취지는 자산을 오래 보유하고서 팔면 그로 인한 부동산의 결집 효과 등이 발생이 되니까 특별하게 공제하는 제도를 특별 공제로서 이 틈을 정리해 나갈 때는 특별 공제에 따른 크게 보낼 때 적용 요건, 특별 공제란 적용 요건, 그다음에 그 공제액, 공제 금액이 얼마나 될까? 그다음에 이 특별 공제를 받으면 제외. 이 크게 구분해 보면 이렇게 적용 요건, 그리고 공제 금액, 제외된 경우. 그래서 정리하는데, 그러면 특별 공제 적용 요건은 토지 건물,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공제 요건을 토지, 건물, 보유한 3년을 해서 토건3이 조합이면 좋아요. 그래서 특별 요건은 토건3이 좋아요. 이렇게 정리해 드리죠. 그래서 양도소득 범위는 토지, 건물,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은 권리도 있고 주식도 다양한데 특별 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은 보유기간 3년 이상 장기 보유니까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 공제 금액, 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근데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 곱해진다는 것. 그 공제율이 두 개가 있죠. 크게 10에서 30%짜리하고 24에서 80%짜리. 3년 이상이 기본이니까 3년 이상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세분화돼서 10년 이상까지 구분되는데 3년 이상이면 10%,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5년에는 12%에서 10년 이상은 30%, 3년 4년 미만이면 24%, 4년 이상 5년 미만은 32%, 10년 이상은 80%로 이런 매년 3%씩 매년 8%씩 늘어서 10년 이상은 30%, 10년 80%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특별 공제에 있어서 10에 30%짜리하고 24에 80%의 구분이 중요한데, 물론 토지, 건물, 보유기간 3년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24에서 80%짜리는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24에서 80%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공제에 있어서는 과세는 1세대 1주택은 24에서 80%고
그 나머지 토건 조합 입주권은 10에서 30%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에 30%짜리고 28을 지금 구분도 필요하지만 향후에 구분할 때도 중요합니다는 공제 금액이 양도 차익에 곱해진다는 거. 그럼 양도 차익에 곱해지기 때문에 계산 과정 틀 봐도 차익을 먼저 구한 다음에 소득 금액을 구한 거다. 차익을 알아야 특별을 빼서 소득 금액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득 금액에 있어서 특별공제를 제외되는 건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특별공제는 소득금액의 과정에 앞으로 설명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좀 내용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소득금액을 좀 알았다면 이제는 과세 표준 구해야겠죠. 그래서 자 이제는 산식을 보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 자 하면은 양도 자 소득금액 마이너스 양도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자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자 그럴 때 기본공제가 키가 되는데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성격으로 적용되는 기본공제로서 자, 이 기본공제 역시 적용요건, 공제액, 제외. 자, 그 말이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정리할 때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를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기본공제 적용은 그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그러면서 그 말은 양도 있는 거주자니까 특별한 토지 건물 입주권의 하나지만 양도소득 범위는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이 적용되는 걸 기본공제. 그래서 연 250만 원인데 각각 연 250. 이게 각각 연 250인데 소득별 하면은 세 덩어리 소득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하고 2하고 4하고 3하고 5. 그래서 부동산 덩어리, 주식 덩어리, 파생상품 덩어리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이 적용되는 걸 기본공제. 그래서 기본공제는 일정한 금액이 적용되는 겁니다. 일정 금액이. 그런데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기본공제는 각각 연 2년에 각각은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 소득별이 세 구분 소득별로 구분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제외되는 건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 소득금액의 특별공제, 과표 구할 때 기본공제에 대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자, 세금 계산에 이렇게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산출세고로 가봐야겠죠. 양도소득, 산출세. 산출세금,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양도소득 세율을 곱해야겠다.
세율. 자, 그래서 곱에서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양도소득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있는데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구분해서 적용이 된다. 구분해서. 자, 그랬을 때 이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에 있어서 구분해서 적용이 되는데 양도소득세율, 세율을 정리할 때는 힘들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말은 토지 또는 건물 팔 때 대한 양도세율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율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 구분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에 있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보유기간이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으로 구분이 돼서 부동산을 팔았을 때 2년 이상이면 과세 표준에 있어서 6단계 의 초과 누진세율로서 6에서 40%, 6에서 40%의 6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교재에는 5단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2017년 개정 내용이죠. 그래서 5억 구간이 추가가 됐으니까 40%짜리가 이제 있으면 최고. 그래서 최저 6에서 최고 40%의 우리가 세율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면서 2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는 6단계 초과 누진세로 40%짜리가 있더라. 2년 미만이면 40% 비례세율, 1년 미만이면 50% 비례세율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의 기본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2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비례세율 40, 1년 미만이면 50% 비례세율이 되는데 이 토지 건물 중에 특히 주택에 해당되고 주택에 있어서는 보유기간에 1년 이상 1년 미만으로 구분이 되죠. 1년 이상이면 6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6에서 40% 초과 누진세율, 1년 미만이면 40% 비례세율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을 구분할 때 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하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구분을 잘 하셔야겠죠. 그건 주택에 해당된 경우인지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죠. 그래서 일반 부동산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야 누진세율인데 주택은 1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율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그래서 특히 미등기 양도자산,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의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짜리가 되겠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세율, 주식하면 10%, 20%, 30%가 있고 기타 자산 하면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6에서 40%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0%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율 구분 한번 다 해드려 봤는데, 자, 항상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하고 주택이 1년 이상을 구분해서 정리에 신경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에 있어서 우리가 과표에 대한 세액권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뭐 내용적으로 앞으로 정리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 외에도 하지만은, 자, 양도 차익 과정, 두 번째 소득금액 과정, 세 번째 과표 과정, 네 번째 세액 계산 과정 등을 확인 좀 해 주셔야겠죠. 그럼 이제, 자, 이렇게 세액을 구했다면, 자, 이걸 세금을, 자, 어떻게 부가징수가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신고 납부 한번 확인해 보죠. 이 관련해서 이제 세액을 산정했으면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자,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해서 이 신고 납부는 당연히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가 있죠. 그래서 신고 납세 제도로서 의무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신고하고 그 세금을 내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에 있어서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과세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 연도 5월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확정신고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애정신고 의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세 제도로서 애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애정신고는 대상자는 양도한 거주자에 해당되는데, 애정신고 의무에 있어서 정리할 때는 자, 누가 되냐? 대상자는 양도한 거주자인데 파생상품의, 자, 의무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생상품은 제외되는데, 그 애정신고 기한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럴 때 애정신고 기한에 있어서 구분했을 때 토지, 건물, 부동산이라는 권리, 기타 자산, 자, 이를 양도할 경우하고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증여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는 수준 이상 채무 상당의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에 있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에 애정신고 의무가 있게 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애정신고 의무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주식에 있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나 반기의 말일부터 2달이 된다. 그럼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입니다.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겠다. 3월. 자, 그래서 주식의 반기 17년 개정, 달의 말부터 3개월, 17년도 소득세법 개정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개정 내용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또는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는 양도이 아니라 허가, 이를 따지게 되니까 자, 이런 걸 구분해서 대상도 구분하면서 우리가 자, 부동산 거래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거래했는지 따라서 예정신고로 기한 등을 좀 정리할 때 구분.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은 대상 좀 구분 좀 해야겠죠. 그런데 확정신고는 소득이 있는, 대상이 있는 다음 연도 5월 달로 통일합니다. 부동산의 주식이 됐던 확정신고는 소득인 다음 연도 5월 달이 확정신고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양도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에 있다는 기한이 중요하니까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뭐 신설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의 자, 우리가 양도 해당되는 부분인지 이런 걸 구분하면서 정리하는데 왜냐면 일반적으로 두 달을 기억을 많이 하지만은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 자, 속하는 달의 말부터 두 달이지 양도일로부터 두 달이 아니다. 그리고 60일 아니다. 속하는 달의 말부터 두 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정성정 구분해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 그래서 양도세는 물납제도는 폐지가 됐죠. 16년도부터.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의 분할납부는 양수의 납부색이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일부를 나눠낼 수가 있는데 그 일부는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두 달 내 일부를 나눠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2,000만 원 이하면은 자, 우리가 1,000만 원 초과금에 2,000만 원 초과는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물납제도는 폐지가 됐지만 해서 납부세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두 달 내 분할 납부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한 세배로 가산세. 이 가산세 우리가 총 용어 정리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죠. 물론 가상으로서 적용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왜 가산세를 언급했냐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무 다하지 아니한 때도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확정신고무 다하러 가성되는데 예정신고를 다하지 아니할 때 예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가 됐다면 그에 대한 확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중 더블이 되니까.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좀 생각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규정의 의미를. 그래서 예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 때는 확정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찐득이 부가세, 이 부가세에 있어서 납부세액에 따른 찐득이는 없다는 것. 감면세액에 대한 찐득이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지만 뭐 인문세도 이렇게 부가세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납부세액에는 찐득이가 붙지 않습니다. 감면세액에 찐득이가 붙게 되죠. 자, 이래서 자, 양도소득세를 제가 인문에서 시세만을 좀 입만 좀 맛만 봤어요. 이런 걸 규정을 가지고 본 수업을 할 때 정리하는데 틀은 안 바뀝니다. 이 틀을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좀 더 심화해 가는 거지
양도소득에서 공부하는 틀이 뒤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면서 계산 과정이 나오면은 항상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과세 표준의 최소과 그리고 특기를 생각. 이 틀 좀 잡아주시면 산출세기라든가 신고납부 이런 과정들도 정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가 입문과정의 부동산세법의 정리 좀 마무리 짓고 기본서 과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